오늘 시장에서의 핫한 것들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의 테마주들의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종목은 무엇이 될지 지금 쉬고 있는 주도주 안에서 오늘도 다시 2차 전지가 살짝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몇몇 종목에 한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부활도 기다려볼 수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을 보니까 갑자기 오후에 들어서 풍력주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단에서의 주가 상승도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인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오늘 장에 오전 오후장에 가장 큰 변화를 따져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 오후장 큰 변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종목군들, 그러니까 작은 테마단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특이점이 없다라는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가 밀리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밀리는 형태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 섹터 모두 다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중소형주 단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접근 그리고 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포트를 공략하기보다는 포트를 만들기보다는 뭐 대형주들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나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이제 뭐 몇몇 업종들이나 섹터들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추격해서 추격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데 추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좀 노려보는 매매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노려보는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신강선 매니저가 오늘의 공략주로 이야기했던 M83을 포함해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콘텐츠로 다 번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 깜짝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트렌드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콘텐츠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콘텐츠주들은 전통적인 콘텐츠주보다는 VFX라던가 여기에 AI라는 무언가의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플랫폼 위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M83 5.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A스토리는 8.61%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무풍지대와 한한령 해제 기대 속에 국내 엔터주들이 올랐다면 이와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시장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 콘텐츠 시장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힌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가능성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한령 해제 가시화되면서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콘텐츠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회피도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을 다 디지털화 그리고 영상화하고 있죠. 글로벌 OTT의 콘텐츠 투자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오징어 게임 나옵니다. 영화 개보장 한 편당 평균 제작비 역시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특히 이로 인해서 글로벌 VFX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가량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 2023년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제가 엔터주가 가는 걸 보고서는 왜 내가 이 투자 포인트를 찾지 못했지라고 아쉬워서 혹시 이 논리를 콘텐츠로도 적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무풍지대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좀 붙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가 뭐 사드 배치 이후에 트럼프가 아니죠. 중국에서 한알령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화장품과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랑 게임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뭐 외형 성장이 좀 더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뭐 그런 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생각보다는 큰 수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접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주들 저도 물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 한알령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정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컨텐츠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한알령 해제 직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약 30% 정도가 중국향 매출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한알령 이후에는 그게 5%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컨텐츠주들이 뭐 OTT라든지 글로벌 OTT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보다 큰 파이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한알령 해제 쪽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컨텐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엔터 쪽이 일단 주가 흐름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진짜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한알령 해제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벌써 2016년도니까 8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추이도 그 여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한알령 해제 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가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논리가 콘텐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가을님은 엔터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2025년부터 TVN 수목 드라마 재개하고 편성수도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A스토리와 팬 엔터테인먼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예전에는 무언가를 제작하는 엔터사들을 눈여겨봤다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는 M83이잖아요. 물론 재료가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대한 상승도 있겠지만 새내기주라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의 VFX 시장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탄력에 탄력을 붙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투자 가치 있는 종목으로 보이십니까? M83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앞서 코너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규 본부장님의 예.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을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죠. VFX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중국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미국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던 경우도 있는데 요 VFX 쪽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월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오히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판로를 뚫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 VFX 같은 경우도 AI와 엮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과거로 지나가 보면 네. 지금 화면에도 이제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업들 제 화면에는 보이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네.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맞아요. 메타버스가 2021년도에 정말 큰 시세를 냈었는데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알령 해제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정말 많은 내용들이 엮이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83을 비롯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규 대표님,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그리고 그 예. 안에서도 무언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던가 기술을 보고 있는데 이 콘텐츠 시장에서도 AI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원래 우리가 AI가 처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화두가 됐을 때는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네. 당시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AI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루닛이라든지 노을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AI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컨텐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컨텐츠라고 했을 때 뭐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드라마라든지 이런 방송 쪽에 대한 컨텐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컨텐츠를 우리가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 쪽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이 오늘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에이스토리 같은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한 일주일 전까지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연초 대비 상승한 기업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다라는 부분인데 2025년도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도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머스크가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게임주들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A스토리 같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시계열을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제가 NTF죠. NTF 맞죠? NFT죠. NFT. 여기와도 엮일 수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AI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던 시장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애플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선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게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가 그럼 A스토리이실까요? 네, 저는 일단 A스토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A스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더라고요. 이게 작년 2022년도에 고점대가 지금 2만 원대, 2만 원대가 아니죠. 지금 5만 원대였었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2021년도죠. 당시가 메타버스가 부각이 될 때였는데 지금 3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게임주 말씀드렸는데 펄어비스 같은 기업도 결국에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계속해서 기대감만 부여하다가 출시가 안 됐는데 내년엔 출시 가능성이 높죠. 출시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 같은 기업도 좀 기노후로 보신다면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의 투자처 지금 콘텐츠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A스토리와 펄어비스도 콕 집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이제 금리 인하로 꼽히는 대표적인 수혜 섹터 있죠. 뭐 건설,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바이오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만 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현 구간에서 이 깜짝 금리 인하라는 소식을 시장이 그래도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25bp 연속 인하하면서 3.00%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것은 15년 9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성장률이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1% 성장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1%대 성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처사였다라고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발표 직후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이는 뭐 바이오라던가 부동산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멈출 수도 있다 혹은 12월 달에 미국에서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추세는 그냥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저도 살짝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좀 씁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좀 잘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미국 쪽 이야기를 더 많이 해왔었죠. 뭐 FOMC라든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나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시장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변동성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6%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미국 쪽이 아닌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일단 단발적으로 오늘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이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금리 인하라는 깜짝 뉴스를 시장이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시던데 마침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특히 풍력 에너지주들이 올라주고 있고 오늘 뭐 건설 중소형 그리고 증권주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재규 본부장님이 보고 있는 죄송해요. 이 시장 안에서의 금리 인하 수혜주 최선호주 있으십니까? 네, 전 일단 증권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풍력 쪽이 유니슨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뭐 SOFC라고 해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쪽도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제약바이오나 성장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로봇주나 의료 AI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전 지금 증권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연말이 되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증권 섹터죠.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을 때 증시와 동행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지만 연초부터 중순까지는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이 뭐 은행주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 최근에 해외 주식도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그리고 IB 쪽에서도 증권주들은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낮고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뭐 증권주도 어느 정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보험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증권주들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밸류업 쪽에서도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증권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증권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 금리가 인하되어도 은행 가산금리는 오르고 있어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은행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은행 쪽은 네. 참 치사하죠. 이게 조달금리랑 네.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순이자 마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 단기적으로 은행한테 좋아요. 오.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증권주나 보험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의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리고 리츠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요 리츠는 살짝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리츠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편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사고 싶은 할 수 있는 것은 증권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을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